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알쓸신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17년 12월 26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12명 중 4명의 아이가 1시간 20분 간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신생아를 돌보던 간호사 2명이 주사기 하나당 하나의 영양제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7개의 주사기에 하나의 영양제를 나누어 담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누어 담던 곳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싱크대 근처였고요. 사망한 4명의 신생아 중 3명에게서 어떤 세균이 발견이 되었으며, 그리고 사용되고 버려진 영양제 통에서도 마찬가지의 세균이 발견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달이 지난 후에 주사를 놓았던 간호사 2명은 오염구역인 싱크대 근처에서 주사를 나눠 담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의사와 수간호사는 그런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로 각자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소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자를 형사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적용된 죄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업무상이라는 거는 의사처럼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과실치사라는 거는 과실이라는 건 실수란 뜻이고요. 치사라고 할 때 치자는 도달할 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즉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과실치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내가 평소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그런 걸로 일어났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이 업무상 과실치사는 최대 5년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금고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징역이라고 하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까지 강제로 해야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금고라고 하면 그냥 가두어 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명의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 친화적인 그런 판결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제 반론도 존재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장이 맞느냐, 그런 당부를 따지기 위한 자리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검찰 쪽의 주장은 어땠으며 법원은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제가 해설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판결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감염 관리의 부실 등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이 신생아의 사망에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즉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의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법원이, 즉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려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실히 정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는 간호사나 또는 그를 관리하는 의사, 수간호사의 어떤 잘못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이 신생아의 사망에까지 연결되진 않는다. 즉 잘못 때문에 신생아가 죽었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형사소송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들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양쪽의 주장과 관계없이 지금 이 사실에서 어느 일정 부분 확인된 사실, 여러분 이제 팩트라고 얘기하시죠. 그 팩트가 3가지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첫째는 이 간호사 2명이 이 오염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더러운 싱크대 근처에서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는 작업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사의 관리 감독 어떤 소홀도 존재를 한다. 이것까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신생아 12명 중에 4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 3명에게서는 어떤 세균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팩트는 신생아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 영양제 통을 수거를 했거든요. 그 영양제 통에서도 같은 세균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찰 쪽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영양제 통해서 세균이 검출이 됐다는 것은 제가 이제 여기 검은 그림이랑 그다음 빨간 그림 두 개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검은 그림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즉 팩트를 얘기하고, 이 빨간색 그 네모가 검찰 쪽의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영양제 자체가 어떤 세균에 오염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것을 7개의 주사기에 나눠 담다 보니 그 나눠 담는 행위 때문에 7개의 주사기에 모두 똑같은 세균이 퍼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이 하나 있고요. 원래는 우리 병원에서 하나의 주사기에는 하나의 약만 써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 2명이 동일한 영양제를 7개의 주사기에 나눠 담았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영양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다른 영양제를 쓰지 않고 똑같은 영양제를 7개에 나눠 담은 것, 이것 때문에 신생아들이 감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죽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만약에 영양제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싱크대가 굉장히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싱크대 근처에서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았다는 것은 그 싱크대에 있는 세균들이 이 나눠 담는 과정에서 주사기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검찰 측 주장은 결국 크게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첫째는 영양제 자체가 오염이 됐는데 그것을 교환하지 않고, 즉 한 주사기에 하나의 영양제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똑같이 다 나눠 담다 보니까 7개의 주사기가 모조리 이제 오염이 됐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영양제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 더러운, 즉 오염원인 싱크대 근처에서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음으로써 그 주사기로 세균이 이제 감염이 됐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7개의 주사기가 다 세균에 감염이 됐고 그 주사기로 신생아들에게 영양제를 주사를 했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났고 폐혈증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명 중에 3명의 몸에서는 그 세균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법원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싱크대 근처에서 영양제를 나눠 담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오염이 됐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신생아한테 놓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생아가 감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양제나 주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중환자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드실 만한 게, 결국에는 어떻게 봐도 지금 뭔가 병원 측에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신생아가 죽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꼭 집어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건에서 검찰 측에서 소장, 여기서 이제 형사재판에서 쓰는 소장을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소장에 적은 사실이 더러운 싱크대 근처에서 이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았다 라는 사실만 이제 주장을 했다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주장이 맞는지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사소송의 원칙 중에 하나는 검사가 요청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불고불리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한 사실은 병원 관계자들의 잘못은 오염된 싱크대 근처에서 영양제를 주사에 나눠 담았다, 이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럼 검사가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런 오염이 없었는데 어떤 이걸 투약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별도의 어떤 원인으로 이게 오염됐다는 거를 입증할 만한, 즉 증거가 이제 충분치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검찰 측에서 가지고 있던 증거는 더러운 싱크대 근처에서 이 간호사 2명이 하나의 영양제 통해서 7개의 주사기에 똑같은 것을 나눠 담았다라는 데에 대해서만 증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소했다고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판결이 선고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법원의 어떤 그 결정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은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 즉 지금 하나의 영양제 통해서 주사기 7개를 나눠 담았죠.
그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의사, 즉 교수 등 의료진 대부분에게 과실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러나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즉 싱크대 근처에서 어떤 그런 주사를 나눠 담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행위 때문에 주사제가, 영양제가 즉 오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폐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신생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주사를 했다면 다른 신생아들도 폐혈증 증세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왜 유독 이 죽은 아이들만 그랬냐라는 점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병원 측의 실수와 그 다음에 신생아의 죽음 사이에 확신이 들 만큼의 어떤 인과관계, 즉 이 실수 때문에 신생아들이 죽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병원 측의 실수 이렇게 넓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병원 측의 무슨 실수요? 방금 보셨던 싱크대 근처에서 주사기를 나눠 담았다는 그 실수 때문에 이 신생아가 죽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설이고요. 물론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번의 재판이 남았어요. 이제 1심 재판 말고 이제 2번째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항소심 재판과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재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이 2번의 재판에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어떤 다른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했던 그 싱크대 근처에서 영양제를 나눠 담은 행위, 그 행위랑 그 다음에 이 사망 사이에 어떤 확실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더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병원 측에서는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다투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반드시 그 실수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이 지금 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잡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어떤 비통한 마음을 많이 느끼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2번의 재판이 남았기 때문에 결과는 또 바뀔 수 있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알쓸신법 3번째 시간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